하쌤입니다. 건보자서서 4번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 또는 실수에 대해서 꾸밈없이 틀어놓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 경험에 대해서 들려달랍니다. 당시 상황 간략하게 기술하고 기술의 뜻 있는 그대로 밝히다 이죠. 자신이 한 행동, 내용,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달라. 시간 순서 그리고 원인 결과 여하튼 관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밝혀달라는 얘기죠. 자, 이 4번 항목을 NCS 문제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발문에서 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사원이 팀 성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선배들이 이제 신입사원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들입니다. 1번 프로젝트를 마친 후 개선점 같은 것을 토론하는 자리다. 2번 프로젝트가 잘 진행됐거나 그렇지 않았던 이유를 얘기해보고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프로젝트에 참고하는 거다. 3번 평소 프로젝트 수행 과정 중에서 있었던 생각을 잘 정리해두면 이럴 때 의견을 제시하기가 아주 좋겠지. 4번 이게 답이죠. 어쨌든 한번 했던 실수는 반복되기 마련이니까 아니죠. 자,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잘못,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건보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역시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1번 다른 일을 해결하는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죠. 현재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지속하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4번 항목에서 대가에 필이 꽂히면 역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항목을 정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직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틀어놓고 대가를 치렀다. 그에 따라서 나는 반성을 했다. 이와 같은 관계를 만들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부족한 역량을 정말 있는 그대로 아낌없이 틀어놨구나 하고 여러분 자소서를 쓰레통으로 던집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역량, 평가 기준이 수동적 행동, 반응적 행동, 타율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틀어놓고 그에 따라서 혼나고 꾸중도 없고 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변상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반성했다면 이 내용들은 부족한 역량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나는 우수한 역량 보유자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나 스스로 나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꼴이죠. 그래서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가야 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성찰하는 데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기회비용 개념이죠. 내가 대가를 치렀다. 내가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기회비용 개념이죠.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나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왜 잘못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짚고 그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짜서는 실제 실천하고 점검하고 반영하는 이와 같은 PDCA 사이클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한 탈바꿈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역량 소유자는 자기 주도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 행동 역량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스스로 했다는 것을 필히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PDCA 사이클 이에 따라서 나는 실제 수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꾸밈없이 틀어놓고 그에 따라서 대가를 치렀다. 반성했다. 이와 같은 내용 쓰면은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꼴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수한 역량 소유자임을 보여줘서는 건보로 가야 하겠죠. 그래서 4번 항목은 대가에 따른 반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찰했다는 내용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내가 성찰한 시간을 가졌다. 그 얘기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했다는 얘기죠. 기회비용 관점입니다. 그 대가를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크게 치렀다는 이와 같은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내면과의 싸움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승민 사장이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야 후회 없다. 현실과 부닥치면서 계속 목표를 점검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인데 최대생입니다. 연구 클럽, 축구 클럽, 분수관이 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누가 시켜서 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었다. 하나씩 목표에 들어가는 느낌 정말 좋았다. 이게 바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자기주도적, 자발적, 그리고 PDCA 사이클에 따른 자기 성찰,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사는 이것을 원하는 거죠. 잘못, 실수, 꾸밈없이 틀어놓고 그에 따른 대가, 이 대가를 상대방에게 치렀다고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 치른 것도 분명하게 대가는 대가입니다. 상황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내가 했던 행동, 그 구체 내용, 이유 서술해 달랍니다. 그래서 기술과 서술의 뜻 차이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주세요. 전체적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했던 노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성찰의 방법으로 대개 바둑에서의 그 복기를 많이 인용합니다. 이창호 말합니다. 복기는 승리했을 경우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경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경험을 자산화시키는 거죠. 회사는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가를 상대방에게 치렀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치른 대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자기 성찰도 프로세스에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하늘 비 우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하고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거죠. 자, 우측에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사결정 기준과 가중치를 정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합니다. 그 각 대안을 분석, 평가에서는 최적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평가하고 피드백한다. 자, 이것은 NCS 워크북이 제시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자, 하늘비 우산으로 돌아와서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깨 있다. 그러면 비가 오겠지. 나는 우산을 챙겼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산을 챙긴 나는 뽀송뽀송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우산을 챙기지 않은 너,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은 축축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나는 나에 대한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과 관련해서 나는 준비성이 100점인 사람이다. 왜?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니까 비가 오겠다는 생각으로 우산을 챙겼어. 그랬더니 나는 뽀송하지. 그러나 나머지 모두는 축축하지. 이처럼 나는 준비성이 100점인 사람이야 하고 던질 수 있는 겁니다. 회사는 이것을 원하는 거죠. 자, 어쨌든 잘못이 있으면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들려달라고 하죠. 자, 이유와 원인의 관계, 범위, 크기 관점으로 보면 이유가 더 큽니다. 이유 안에는 원인도 들어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한 것이 Y입니다. 문제입니다. 그 원인을 찾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와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를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자, 이 학생 마인드맵과 정리 노트를 가지고 자기 성찰하면서 실행했답니다. 그랬더니 좋은 결과를 냈답니다. 하지만 어떻고 그래서 고민 끝에 마인드맵 기법을 찾아냈다. 이거 가지고 훈련했다. 그랬더니 나 자신을 탈바꿈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던져도 됩니다. 자, 자기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고 하지만 어쩌고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숲만 보는 인재, 나무만 보는 인재가 아니라 조직의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인재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자, 강인한 체력 만들기와 또박 소통 훈련. 이것이 필요하더라. 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훈련 계획에 따라서 실제 액션으로 옮기는 거죠. 또박하면 고개에 귀가 열린다. 자, 있는 그대로 털어놨습니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또박 영어가 생각났다. 반기문 총장 또박 소통하면 상대방 귀가 열린다. 그 얘기죠. 카운슬러에게 상담했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박씨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실과 정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자.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정직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 아버지한테서 배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횟수기간 채널. 그렇게 해서 정직하고 바른 상황 판단을 통해서 회사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겠다 하고 자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번 항목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토 이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어인데 이분이 문제 구조화 이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죠. 그가 하는 말, 이런 표현은 쓰지 마라 그럽니다. 커뮤니케이션 원활, 인간관계 개선, 리더십 발휘, 최선 다의 노력, 밤새워 해결.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밤을 새워 해결했다, 이와 같은 것들인데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쓰면은 고용, 인사 담당자 하는 말처럼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항목 내용 구성에서 혹시 계산착오로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실수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렀다. 즉 내가 그 비용을 전체 부담했다라는 쪽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제 산업인력공단이 2015년도에 이 자소서를 내보냈습니다. 이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한 토론에서 어떤 학생 기꺼이 내 돈 물어내고 말겠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많은 박수를 받았답니다. 자신감이 드러난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에 그 비용의 크기가 1억이라면 10억이라면 100억이라면 어쩌겠습니까? 회사에서 비용 관련 다툼은 대개 1,000원 또는 2,000원입니다. 많아야 10,000원입니다. 그까지도 싸우는데 1억을 선뜻 내놓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거는 일인데. 그래서 이와 같은 발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보자소서 4개를 전체 정리하면 1번을 통해서는 자기주도적 행동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나는 3번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2번을 3번으로 대체합니다. 2번 항목을 통해서는 자발적으로 양보한 경험을 묻기 때문에 자발적 행동 역량을 체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3번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성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실수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게 있다면 너는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니? 그래서 너를 다시 탈바꿈시킨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PDCA 사이클 안에서 보여달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수한 역량입니다. 부족한 역량은
수동적, 반응적, 타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특히 4번에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자소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역량 이론에 따라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집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자소서 작성 팁에 의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팁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접근해 놓고 나서 그 팁 가지고 맞춤법이라든지 표현 이와 같은 것을 다듬으면 되겠죠. 화이팅 하십시오.